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올해 안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군사공항설과 맞물리며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이 끝난 건 지난 10월 말. 두 차례 연기 끝에 행정적으로는 용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용역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의 핵심 내용은 4가지. 환경부가 반려한 주요 이유인 숨골과 조류, 항공소음 문제 등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일단 각 조항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여전히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론은 정책과 정무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직 검토 중이며 여전히 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표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연내 발표는 어렵게 된 셈입니다. 국토부가 용역은 마무리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토부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갈등을 폭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발표 연기에 국토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 등 타 지역 공항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제주 제2공항은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제주 제2공항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제 2월 졸업식이란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각급 학교들이 12월에 졸업식과 수료식을 열어 일찌감치 학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된 이후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린 졸업식 현장에 김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는 날, 졸업식이 열린 강당은 졸업생들과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꽉 찼습니다. 서로를 껴안으며 아쉬움을 달래는 졸업생들. 코로나19와 함께했던 지난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은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졸업이라는 멋진 단어를 성취하고 하니까 그냥 저희는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아. 이런 힘든 시기도 이겨냈으니까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 잘 보지 못했던 친구들의 얼굴. 오늘만큼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에 추억을 담습니다. 3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좀 힘들기도 하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친구들아 어딜 가서든 잘 지내고 나중에 꼭 커서 다시 만나자. 안녕. 3년 만에 열린 대면 졸업식으로 3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고교 생활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이 졸업식을 못했는데 오늘 해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시작과 출발이다. 열심히 하자 아들. 거리의 화훼상인들도 모처럼 활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아직은 매출이 턱없이 낮습니다. 예전보다는 오히려 꽃 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 안 좋다가 보니까 꽃 수매량이 더 오히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주 지역 학교 192곳 가운데 12월에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는 75%인 145곳. 교육당국이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을 서둘러 마치도록 권고했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새학년 준비에 집중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겨진 12월 졸업식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부모들의 자녀 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MBC는 올해 제주 퍼시픽 리솜에 있던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 방류와 이 큰돌고래 태지 아랑이의 불법 반출 사건을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제주의 수족관을 떠난 돌고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설치된 해상 가두리에서 넓은 바다를 향해 헤엄치는 비봉이. 17년 동안 수족관에서 생활하다 방류된 제주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비봉이는 방류 당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방류기술위원회가 제주 해역을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비봉이의 등지느러미에 부착한 GPS 장치 신호도 방류 하루 전인 10월 15일 새벽에 잡힌 이후 끊겼습니다. 재포획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비봉이를 방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비봉이가 건강히 지내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9년 전 방류된 제도리도 휴식 수면 상태에 놓였던 방류 7일째에 신호가 처음 잡혔던 만큼 비봉이가 활동적으로 생활해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 그 따뜻한 밑에 쪽이나 아니면 뭐 중국 쪽으로 이제 갔을 수 있고요. 어떤 수신이 없는 거 봐가지고는 비봉이가 아직까지는 뭐 별 이상 없이 이제 살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봉이와 함께 쇼에 동원됐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는 경남 거제시월드 수족관으로 불법 반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 퍼시픽 리섬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가 아직까지 거제시월드 좁은 수조에 갇혀서 언제든 돌고래 쇼에 동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는 태지와 아랑이를 포함해 21마리. 동물원 수족관법이 개정되며 내년 말부터는 고래를 만지는 등 과도한 체험이 금지되고 더 이상 고래류 반입과 전시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 조성 관련 예산은 2년째 전액 삭감돼 21마리의 고래들은 여전히 수족관 속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이 최근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확정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우주 테마파크도 들어설 예정인데 당장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인구 증가로 연계하기 위한 지자체의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수 MBC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사천의 위성, 그리고 고흥의 발사체 등 세 군데 특화지구가 연계됩니다. 특히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고흥군의 가장 큰 관심은 국가산업단지와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 산단도 없던 고흥에 도내 6번째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건 고흥군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국비 3,800억 원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52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냈고 내년 1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10여 개의 우주 관련 기업은 물론 산학 융합 캠퍼스와 기업 지원 기관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이와 연계해 복내면 소재지에 행안부의 인구 소멸 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국가산단 출퇴근 통근 버스 운행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꼭 좋은 조건의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그게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우주 관련 전시 체험을 골자로 한 일종의 테마파크로 고흥군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순 전시 위주의 우주과학관이 관람객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우주 강국들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부처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고흥군은 또 앞으로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 산하 고흥센터 개소와 그 역할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변방이 아닌 정말 접근성과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좀 크게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흥이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멸 위기의 농어촌 고흥군이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 우주 개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제주 1500m 상공에는 영하 2도 안팎의 한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만큼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요.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라산은 아침까지 눈이 약하게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얼어붙어서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도로도 많이 미끄럽겠는데요. 천백도로와 516도로로 눈 구경 가는 차량이 붐비면서 교통 혼잡도 우려됩니다. 오늘 빙판길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서 해넘이와 해돋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일몰 시간은 내일 오후 5시 36분쯤이고요. 새해 첫 일출 시간은 일요일 아침 7시 38분쯤이 예상됩니다. 추위도 누그러들어서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산지에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보통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와 동부 지역은 현재 체감 1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북부와 남부 지역은 체감 온도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0도까지 올라가서 어제보다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어제보다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조업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첫째 주에는 큰 추위 없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애월 1급 자동차 120만 원, 도남 식자재마트 강동환 대표이사 50만 원, 강명수 씨 10만 원, 서귀포 산남향후회 일동이 2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진화를 위해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제주공공하수처리 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기 위해 집안과 지질 현황,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은 내년 4월 착공해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며 하수 처리 용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시설을 지하화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과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할 경우 유족 등의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예수당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JDC가 제주 영어교육도 시내 국제학교를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JDC는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NLCS 제주 등 3개 국제학교 가운데 학교 충원율과 재정 여건 등이 안정적인 한 곳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조건 등은 매각 주관사 선정 이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